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승호입니다. 오늘은 2024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우리에게 도움되는 정책들 그리고 제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잘 알아두면 이게 돈도 될 수 있거든요. 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는 최대 3억까지 증여세에 대한 부담 없이 아이들에게 증여를 해줄 수가 있어요. 물론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발표됐던 내용인데요. 이제 올해부터 시행이 되겠죠. 그동안에는 이렇게 성인 자녀 기준으로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돈을 줄 수 있었습니다. 10년 기준이고 또 10년이 지나면은 또 5천만 원을 줄 수 있었고요. 미성년자는 이제 2천만 원이었죠. 근데 이제 올해부터 혼인공제 1억 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에는 5천만 원에다가 플러스 1억 원을 더 증여세에 대한 부담 없이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 부모님한테 토탈 1억 5천을 받고 여자는 여자 부모에게 1억 5천을 받으면은 결혼할 때 최대 3억 원까지는 증여세에 대한 부담 없이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혼할 때 신혼집 마련 이러한 경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물론 부모님이 이 돈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능력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성립될 수 있는 좋은 제도겠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증여세, 상속세 부담이 이렇게 좀 낮춰지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윗세대들의 돈이 밑으로 들어와야 밑에 세대들이 돈도 쓰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사실 나쁠 건 없거든요. 돈이 돌고 돌아야 되니까. 자, 그 다음으로 새로 바뀌게 되는 제도는 스마트폰으로 이제는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이죠. 요거를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거는 조금 주담대 시장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게 사실 주담대 금리 비교하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A은행에서 최저금리와 최상단 금리는 어느 정도 사전에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금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은 거기에다가 계약서라든지 이런 서류를 다 넣어야 돼요. 근데 이게 다 원본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최종 어떤 금리가 나왔을 때 그동안에 내가 다른 은행의 금리를 알아볼 방법이 사실은 마땅치가 않아요. 그리고 또 문제는 금리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게 뭐 최종 심사 결과 나올 때까지 시간이 또 걸릴 수가 있고 또 중간에 금리가 또 바뀔 수가 있고 여기 승인 나면은 또 여기 알아보는 그 시간 동안에 또 금리가 바뀔 수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은행별로 금리를 정확하게 비교를 해서 이게 최하단 금리인지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마땅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주담대도 이제 갈아탈 수가 있게 되면은 은행 간에도 금리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해질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빼서 올려는 자와 놓치지 않으려는 자에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금융기관 간의 경쟁도 있을 거라서 소비자한테는 조금 긍정적인 제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만 보더라도 벌써 한두 달 사이에 금리가 조금 인하가 됐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올해 상반기에 이 제도를 활용을 하시면은 금리를 맥시멈 거의 1% 정도까지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올해 기준금리가 좀 더 인하가 돼서 그 갭 차이가 더 벌어진다라면은 훨씬 더 많은 금리를 정말 손쉽게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을 거고 단 주의해야 될 게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 뭐 갈아타고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그 금융 비용이 더 나갈 수도 있다라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신생아 특례 대출이 생기죠.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 경험이 있는 사람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이고 입양아도 포함이 됩니다. 단 입양아도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만 해당이 되고요. 무주택 세대주는 물론이고 1주택자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소득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연소득이 1억 3천 이하 부부 기준으로 그리고 순자산은 4억 6천9백만 원 이하라면은 지원 대상이 됩니다. 대상 주택도 9억 이하 그리고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고요. 대출 한도는 상당히 넉넉한 편이에요. 5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고요. LTV 70% 그리고 생애 최초는 80% 그리고 DTI는 60% 적용이 됩니다.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있고요. 최대 1년까지 거치가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이게 뭐 뉴스에는 이제 1%대 금리로 주담대를 5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나갔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상세 조건을 보면은 대단히 파격적이지만은 않아요. 일단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서 금리가 1.6에서 3.3%가 적용되는 건 맞는데 이게 5년간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대출을 만약에 30년 받았으면은 5년 동안만 요 금리를 적용을 해주는 거고 5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시중은행 금리의 최하단 수준으로 맞춰져서 이자를 내야 되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5년간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만약에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라면은 1.6에서 2.7%, 만약에 연소득이 8,500만 원 초과자라면은 2.7에서 3.3% 구간을 받을 수가 있고 각종 우대금리를 받으면은 최하 1.6%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대금리 조건은 이렇습니다. 기존 자녀는 0.1%, 또 출산을 하게 되면 0.2%, 그리고 청약 가입자는 0.3에서 0.5% 우대금리 받을 수가 있고 신규 분양이라든지 그리고 전자청약을 활용했을 때에도 추가적으로 우대금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출산하게 됐을 경우에는 요 특례 기간이 앞에 5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추가로 5년을 더 연장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낳는다. 그럼 한 번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탈 15년까지는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 하지만 아이가 계속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과연 현실적인 제도일지 혜택일지는 지켜봐야겠죠. 이 금리를 연장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는 분들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런 대출 제도가 생기는 것 참 좋다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지금 모든 제도들이 이렇게 신생아 혹은 미취학 아동들에 약간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상 자녀를 둔 사람들에게는 사실 마땅히 혜택이 크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거기에 해당이 돼서 이걸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 계층들이 아이를 키우는 게 훨씬 더 쉬워지고 뭔가 이게 부담이 안 되고 혜택도 많아지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밑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사실 아이를 안 낳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윗세대들 이렇게 봤을 때 애들 키우기 겁나 빡세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나도 저렇게 되진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아이를 안 낳는 건데, 그렇다라면은 지금 초, 중, 고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지출이 많이 들어가는 요 세대들에 대한 지원이 저는 좀 있어야 된다. 이건 개인 의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서울 시민에게 좀 좋은 혜택입니다. 기후 동행 카드라는 게 나와요. 이게 무제한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인데 기존에는 정액권이라고 지하철 패스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횟수 제한도 있었고 이게 버스 환승이 안 되는 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기후 동행 카드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과 버스 모두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횟수 제한이 없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일단 1종과 2종으로 나눠서 나올 계획인데 1종이 약 62,000원, 그러면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할 수가 있고 3,000원을 더 내면은 요 따릉이,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이 따릉이 많이 보실 텐데 저는 봄, 가을에 이 따릉이 정말 많이 이용하거든요. 이게 한 번 이용할 때마다 정액제로 하지 않으면 1,000원씩 내는데 이 기후동행 카드를 갖고 있으면 이 따릉이까지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정말 좋은 혜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서울에만 일단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1호선에서 8호선 다 되고 뭐 경의선도 되고 공항철도도 되고 하는데 일단 신분당선이 적용되지 않고요. 그리고 공항철도 같은 경우에도 공항까지만 그렇게 이용이 되고, 그리고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서울을 벗어나는 외곽 지역은 이게 또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과 김포 같은 경우에는 뭔가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협의가 되면은 인천 지하철이라든지 그리고 김포의 골드라인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실무 협의를 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또 부가적으로 아쉬운 건 뭐냐면은 사실은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지하철에서 또 버스로 환승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이게 또 안 돼 버리면은 이 기후동행 카드는 적어도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사실은 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서울 시민에게는 어쨌든 굉장히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 이게 대략적으로 대중교통을 한 달에 42번 요 정도 이상 이용을 한다라면은 무조건 기후동행 카드가 유리합니다. 근데 나는 평일에만 대중교통 이용을 하고 주말에는 절대 이용을 하지 않는다. 그럼 좀 애매해요. 왜냐면은 20일 출근 기준으로 40번밖에 쓰진 않거든요. 자, 그리고 신청일은 23일부터 이제 모바일 카드 그리고 실물 카드 구매가 가능하고요. 실물 카드는 요 1호선, 8호선 역사 내에 있는 고객 안전실에서 구매 가능하다라고 하고, 실물 카드는 3,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2024년도에 새롭게 바뀌는 어떤 제도, 정책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이거 잘 알아두시고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활용을 하시면은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